어린 시절 저는 좀 덜렁거리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덜렁거림 때문에 죽을 뻔한 적도 있었죠. 오늘은 그 이야기에 대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시절엔 꼭 신발 주머니를 가지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 신발 주머니에 실내화를 넣고 학교에 가서 신고 간 운동화와 바꿔 신고 다시 집에 올 때는 반대로 갈아 신으면 되는 것이었죠. 그날도 그렇게 신발 주머니를 들고 학교에 가고 있는데 저는 별 이유도 없이 신발 주머니를 빙빙 돌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쥐불놀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신발 주머니를 빙빙 돌리며 걷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저는 그만 깜빡하고 신발 주머니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신발 주머니는 돌고 있던 힘을 받아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담장을 넘어 담벼락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신발 주머니를 찾기 위해 담장을 통과했습니다. 물론 어린 제가 담장을 넘을 재주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근처에 개구멍이 있는 곳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죠. 철조망에 누가 구멍을 뚫어 놓아서 저같이 몸집이 작은 어린애들은 쉽게 드나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담장을 통과해도 신발 주머니는 쉽게 제 손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담장 너머에는 제법 긴 비탈길이 있었고 그 아래로 작은 개천이 하나 흐르고 있었습니다. 신발 주머니는 그 개천에까지 굴러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비탈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비탈길은 꽤 가팔랐기 때문에 저는 결국 발이 미끄러져 그 높은 언덕에서 구르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돌부리에 치이면서 머리에 큰 부상을 입게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개천까지 굴러 하필이면 개천에 얼굴을 박은 자세로 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1분, 아니 30초만 더 있었어도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머니가 급하게 비탈길을 뛰어내려와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물론 저는 기절해 있었던 터라 기억은 나지 않지만 훗날 얘기를 전해 듣고 알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고 정신이 혼비백산하신 채로 주위에 도움을 청해 구급차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한 저는 꽤 큰 수술 끝에 결국 무사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유증은 제법 컸던 터라 한동안 학교에 갈 수 없었던 것은 물론 아직까지도 머리에 그 당시의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때맞춰 저를 구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얘기의 신비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얘기를 듣자니 어머니가 저를 등교시켜 놓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시는데 집에서 제가 아악 하면서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얘가 학교에 안 가고 뭘 하나 싶어 저를 찾으셨는데 당연히 저는 이미 학교에 가겠다고 집을 나섰던 터라 어디서도 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 그 비명 소리는 제 목소리와 똑같았고 뭔가 저에게 큰일이 난 게 분명하다고 생각하신 어머니는 황급히 집에서 뛰어나와 제가 학교 가는 길을 따라 달리며 저를 찾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가 신발 주머니를 넘겨버린 담장 근처를 지나시는데 그 순간 아까 집에서 들었던 제 비명 소리가 똑같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그 순간 제가 비탈길을 미끄러지면서 내고 있던 그 소리였죠. 어머니는 그 소리를 따라 담장을 넘어오셨고 제가 개천에 코를 박고 누워있는 광경을 목격하시게 됩니다. 그 후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 일어났죠. 놀란 어머니는 단숨에 뛰어와 저를 일으키셨고 저는 그렇게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서 들으셨던 그 비명소리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그 소리는 뭐였을까요? 어떻게 시간을 뛰어넘어 어머니에게 저의 위험을 알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모성애에는 신비한 힘이 있다고 하는데 평소 덜렁거리는 자식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그날 특별한 기적을 만들어냈던 것은 아닐까 합니다. 오늘의 괴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즐거운 시간 보내셨기를.